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신 게스트는 최설향 씨라고 북한 해군에서 여군으로 무려 7년 동안 여군 삶을 사시다가 한국에 오신 분인데요. 모란봉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좀 많이 나가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그리고 지금 설향TV라는 본인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워낙 희소성이 있게 마양도 정말 비밀의 마양도 잠수함 기지에서 7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마양도 얘기를 좀 들으려고 모셨거든요. 네. 일단 해군에 몇 년도 나가셨어요? 2004년에 군대에 나가가지고 2010년에 전역했습니다. 그럼 2004년이면 몇 살 때 군에 나가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나갔어가지고 17살에 군대 나갔어요. 17살. 한국 같았으면 그냥 중학교 3학년, 예, 고1 나이? 예, 맞아. 고1 정도. 근데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고향도 양강도인데 그 지역에서만 계속 이렇게 이동했었어요. 양강도에서만? 해산에서 살다가 예. 이제 삼지원으로 그 부모님이 이사를 가시면서 제가 전역하고는 삼지원으로 이제 제대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삼지연 완전 천지개벽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해산 삼지연 하면 바다하고 제일 먼 데인데 그쵸. 어떻게 해군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예. 뭐 요즘 애들도 그렇지만 꿈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고 싶었던 게 군인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이제 뭐 깡이 있거나 이런 표현은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하셨는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집을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가부장적이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무조건 군대 나가겠다. 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무데나 보내면은 영양실조 걸린다고 좀 이제 백을 동원하셔가지고 그 마양도를 보내신 거예요. 해군에 가신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초모할 때 해군은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양강도에서, 그러니까 도동원부에서 이제 초모 모집을 하잖아요. 네. 근데 도동원부에 가니까 동해함대, 서해함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동해함대가 그때 여자가 10명이었나? 9명이었나? 이렇게 됐었습니다. 도에서? 예. 정말 고르고 또 뽑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티오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전대가 특히나 가고 싶어 하는 마양도가 사전대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잠수함 부대라서 좀 뭐 보급품이라던가 이제 먹는 게 좀 다른 부대보다는 훨씬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대부분은 그 부대를 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양도에 가면 굶지는 않는다 그런 소문이 북한에 다 퍼져 있어요? 어떻게 알죠? 그게 뭐 괜찮은? 거기가 저희 아버지 고향이셔가지고 저희 친가가 다 거기 계셨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해군 나가기 전에 바다는 본 적이 있나요? 예, 그 친가집에 이제 거기가 친가다 보니까 맞다. 예, 바다를 보긴 했는데 뭐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저게 바다구나, 바닷물은 짜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신병훈련소는 어디서 신병훈련 받았어요? 그 해군은 신병훈련이, 그러니까 사전대만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사전대에 신병훈련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병훈련소가 2개 있었는데 그냥 이제 저희는 뭐 통신병이나 일반 병종은 그냥 신병중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잠수함 부대는 승무중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잠수함은 1년 정도? 예,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저희 일반 병종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훈련을 받고 섬에 들어가서요? 예.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는 거예요. 어떤 훈련 받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군사 규정이나 이런 걸 이제 암기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을 되게 많이 시켰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병에 기본적으로 이제 군인들은 다 보병을 일반 부대들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술 훈련이라던가 그리고 뭐 행군 훈련이라던가 그리고 작업도 꽤 많이 했어요, 신병 때. 예. 군장 배럴 메고 막 훈련. 운동장 띄우고 그런 거 맨날 시켜요? 그때는 군장 메우고는 뛰진 않았어요. 그냥 맨몸으로 뛰었는데도 사실 그때는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럼 마양도 가보니까 여성 신병이 한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한 개 소대였었거든요. 한 개 중대가 이제 신병훈련을 받는데 남자분들이 3개 소대였고 여자들이 한 개 소대였습니다. 네. 한 개 소대가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 한국은 보통 잠수함 하면 그렇게 병보다는 사관들이 많이 타거든요. 근데 그렇죠. 북한은 그렇게 뭐 막 초모에서 17살짜리 잡아서 1년 훈련 주고 잠수함 태워요? 그 승무중대는 1년이긴 한데, 이제 그 승무중대를 졸업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잠수함에서 하는 무슨 훈련소 같은 게, 그 해마다 그게 계속 열려요. 거기에 이제 그 금방 나온 뭐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계속 훈련을 보내더라고요. 네, 이제 그쪽에 가서 병종별로, 뭐 무선수는, 잠수함도 무선수도 있거든요. 무슨 뭐 항해수, 뭐, 이제 그 다양한 병종에 맞게 이제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 해마다 하는 걸 봤었어요. 해마다. 네네. 그 마양도 하면 우리가 그 함경남도 심포 앞에 있는 그쵸. 그 섬이잖아요. 맞아요.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마양도가 어딘지. 네네. 근데 북한의 동해에서 가장 큰 잠수함 기지가 있고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봉쇄해야 되는 섬이긴 한데 마양도 얼마나 큰지 뭐 거기는 군인들은 어느 정도 있고 주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 마양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마양도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타격 대상이라고 거기 있을 때도 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저게 제 1차 타격 대상이다. 그래서 뭐 훈련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신교육을 받았었는데 섬에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섬에까지 가려면 40분 정도 걸려요. 배 타고. 이제 여객선 같은 거.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가 있군요. 예, 매일 이제 아침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배가 있는데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꽤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육지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그 섬 안에는 저희가 있었던 사해군 전대가 있고요. 여기가 한 4,000명 규모 정도 돼요. 그리고 8월 3일 공장이라고 해서 잠수함 수리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해군 사령부 산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옷은 민간인이고, 그 산하의 어떤 뭐 군 노무사 비슷한 맞아요. 지령이나 이런 지시는 다 그 해군 산하에서 받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수산사업소가 하나 있어요. 해군사령부 수산사업소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원을 다 하면 한 1만 명 정도가 넘게 많이 있습니다. 사네. 그럼 1차 타격 대상이면 갱도화가 잘 돼 있나요? 갱도가 되게 많아요.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도 그 갱도 이제 그 지표를 이렇게 다 찍으시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많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사일 타격해야 될 지역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갱도를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교환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를 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 갱도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높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갱도가 뭐 아예 이렇게 뚫려 있는 갱도인지. 근데 그 갱도가 아예 뚫려 있는 갱도거든요. 근데 워낙에 깊어가지고 이제 반 정도는 사전대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철창 문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 갱도도 보이는 거예요. 중간에 가면. 그러면 반대쪽은 8월 3일 그 잠수함 수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갱도인 거예요. 이렇게 뚫려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안에서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시기 전에 서량 씨가 마양도에서 직접 근무한 당사자가 오기 전에 한국에서 다 갱도 위치 알고 있던가요? 아니요, 제 위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온 사람이 제가 최초였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양도에서 온 사람은 있는데, 그 사해군 전대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갱도를 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미군도 당연히 알아요. 제일 처음에 와서 인터뷰를 한 게 일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모르고 그냥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원 안에서 하니까. 그리고 나와서 미군이 두 번째를 했고, 그리고 의외로 국군이 세 번째로 했어요. 우리가 밀렸나?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하고 한국은 이제 한미연합 그게 돼 있어가지고 어차피 정보를 다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크게 상관없다.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제 한국이 제일 마지막에 하냐. 이제 저는 사실 한국에다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는데 모르고 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미국 국방부는 이제 미국 국방부에 속해 있는 뭐 그런 이제 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은 어디가 제일 많이 주던가요? 정보비. 미국이 제일 많이 주고 미국이 돈을 많이 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저번주에. 그래요?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럼 잠수함들을 또 다 평소에 우리가 잠수함 하면 바다 물 밑에다가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잠수함 보관하고 있다가 전쟁 나면 바로 바다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긴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뭐 잠수함을 이제 뭐 위장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 잠수함 수리 공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수리 공장이 잠수함을 이제 그 물 위에서 수리할 수 없으니까 토크장이 있는데 그 토크장이 위장이 돼 있다 보니까 잠수함이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위성으로 보면.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잠수함이 뭐 들어가는 이런 뭐 이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잠수함 보호하려면 보통 바다에서 쑥 들어가면 갱도 안에 바로 들어가야 좀 차 타격에서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 시설이 없고 그냥 잠수함들 다 밖에들이 떠 있는 거예요. 네네, 밖에 다 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이 지도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좀 잘 이제 이해를 빨리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부두잖아요. 그럼 잠수함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철창 같은 거로 이렇게 그 구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찍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위장 그런 구물에 막 그 헝겊 같은 거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놔져 있어요. 위장막을 그냥 씌웠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냥 보이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근데 딱 봐도 알겠던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요즘 최근에 한국 미사일들이 워낙 위력이 좋은 게 나와서 현무포하면 한 180m까지 산을 밑에까지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마양도 갱도들은 어때요?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한 100m 정도는 능기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는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거기가 철문이 엄청 두꺼워요. 제가 근무서던 그 갱도가 한 철문이 이 정도 두껍나? 그리고 그 철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또 작은 철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구가 엄청 길어요. 한 50-60m 정도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이제 군무장이 쭉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 있을 때 뭐 방사능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차단한다 뭐 이렇게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워낙에 그런 이제 무기들이 좋으니까 뭐 뚫린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갱도 뚫려도 땅 밑으로는 많이 못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섬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평갱도예요.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뚫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때는 산 높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마양도 뭐 산 높아봐야 100m가 그렇죠. 안 될 거예요. 높아봐야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없어요. 북한 해군이 큰일 났네요. 이제 방어력도 안 돼. 또 서량시가 와가지고 갱도 위치 다 알려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끝났어. 거기는. 요즘 김정은이가 원산 쪽 그 위에 올라와서 그 해군 잠수함 기지들을 또 만들더라고요. 새로. 아마 서량시가 여기 와서 아마 정보가 다 탄로났다고 생각해서 이삿짐을 지금 싸려고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마양도 이제 끝났지 뭐 그렇게 보면요. 제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잠수함을 어디 이렇게 은폐시키거나 이런 공간이 이제 없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올 때 공사를 한참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잠수함이 근데 국정원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잠수함을 은폐하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전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7년 동안 안 돌아다녀본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교환수니까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전화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그 이제 그냥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더니 이제 이건 뭐냐 막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시설처럼 생겼으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안 할까봐 이건 뭐냐 이제 물어보면 그게 이제 공사 중이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갱도를 이렇게 파고 있었는데 거기에 철로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잠수함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때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양도는 그 바로 섬 밑에 수심도 엄청 깊어, 몇백 미터.
맞아요. 한국 잠수함 미리 가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 은폐할 데도 없고 네네. 꼬불꼬불해서 뭐 그 저기 잠수함 들어오는 차단 그런 기능도 없잖아요, 마양도가. 아, 근데 예. 그 이제 중요한 것도 뭐냐면요. 그 마양도가 되게 이제 군사적으로 섬이 그냥 이렇게 둥그란 게 아니고 동그란 안에 그 안으로 이렇게 또 바닷물이 있어요. 예, 뭐 예. 파인 데가 예, 있겠죠. 예. 거기에 대부분 잠수함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입구 쪽에는 어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돼 있어요. 예, 그게 아마 뭐 이제 뭐 정찰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게 아마 차단하는 그런 그렇겠죠. 경계는 거겠죠? 서겠죠. 예, 예, 예. 서는데 워낙 그 마양도 앞에 워낙 깊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 한 300m 쯤을 해서 한국 잠수함 접근하면 잡기가 쉽지 않죠. 그 사전되는 그럼 잠수함 몇 척이나 있어요? 중형 잠수함이라면 소형 잠수함이 있었는데 예. 원래는 중형만 있었어요. 소형은 원래 없었어요. 예. 근데 중형 잠수함이 12대가 있었거든요. 오, 되게 많이 있네. 예, 예. 예. 그리고 소형 잠수함이 편대가 4개 편대가 있는데 예. 원래 그 1편대가 원래 있었고 그리고 2편대가 생겼고 또 몇 년 있다가 3편대 생기고 또 4편대가 생기고 계속 이제 늘리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 한 개 편대가 잠수함이 6호까지 있으니까 6척. 네, 6척이고 이제 6척씩 네. 4개 편대인데 1편대는 거의 잠수함이 없어요. 여기는 그 예전에 그 강릉 잠수함 때 네. 그건 약간 명예 그런 이제 부대인 거예요. 잠수함이 없고 선원들만 있는 거예요. 그건 몇 명이지? 모르겠습니다. 아, 거긴 그때 그 강릉인가 그 잠수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왔던 그 선원 중에 한 명이 그 1편대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다 죽었는데? 아니, 한 명이 살아서 와가지고 그때 제가 있을 때 당시 공화국 영웅으로 살아있는 공화국 영웅은 사실 한국에 왔다 간 사람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찰을 뭐 워낙 자주 왔댔으니까 다른 때 왔다 갔는지 몰라도 그 강릉에 들어왔던 사람은 잠수함 승조원들은 다 죽고 한 명은 여기 이제 귀순하고 그리고 그 태워갖고 나왔던 정찰 뭐 공작원이 조원이죠. 얘들도 3명이었는데 2명은 사살되고 1명은 뭐 시신 못 찾았어요. 혹시 그 사람은 잠수함 병과는 아니었는데 전투원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저희가 전대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편대장은 되게 유명해가지고 공화국용이 없어요. 없지. 북한에.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안 주죠. 공화국용은 뭐 대남 공작이나 이런 데 성공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화국용이었고 7년 복무하는 동안에 새 잠수함들이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예, 그렇죠. 그럼 어디서 만들어요, 그거는?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아마도 그것까지는 알려주진 않는데 아마 북한에서만 그 재료 같은 거는 뭐 러시아에서 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들여다가 조립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800급의 중형 잠수함도 만들어서 새 거 들어와요? 아, 그거는 새 거 들어오는 거 못 봤어요. 그 대부분 정도까지 소형 잠수함만 그 정도까지 못 만들고 예. 작은 것들은 북한에서 예, 자체로 예, 봉대 맞아요. 뭐 보일러 공장 예, 뭐 이런 예, 데서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 작은 거는 계속 만들고 있었던 전례가 있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공업이 다 파괴됐는데도 그 잠수함은 그래도 계속 만들어 찍어내네. 근데 거기가 봉대가 얼마나 예. 경계가 심하냐면 그러니까 사전대도 되게 경계가 심해요. 네, 그래서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면회실이 따로 있어요. 육지에 나가면은. 그래서 거기서 면회하고 이제 마양도 안에는 못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뇌물 좀 고이거나 이러면 사실 들어오긴 하거든요. 작은 연락정 타고 들어오고 저희도 친갓집이 거기 이제 할머니 집이 있으니까 어릴 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한두 달씩 놀다가 나오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봉대는 아예 그렇게 못 들어가요. 아예 못 들어가요. 그 차단소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뇌물을 고인다 그러면은 뭐 1차단소, 2차단소에 통과되는데 3차단소에서 되면 여기가 다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거기는 민간인이 못 들어. 이번에 김정은이가 무슨 핵 추진 잠수함 만든다고 해서 그쪽 갔잖아요. 그 공장 보니까 나치 이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에서는 못 봐가지고 멀리에서 보면 이제 대충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아 저게 어디쯤은 되겠다 뭐 이런 거지 제가 항상 뭐 눈에 익은 그런 데다라고는 예, 생각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멀리에서만 정면에서만 봤으니까. 잠수함 공장은 보통 군수 공장들이 그렇지만 어디 그 뇌물 받을 때도 없고 그냥 가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군수공업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어디 가나 정말 거지처럼 살거든요. 보급이 잘 봉대는 된다고 들었어요. 공급이 좋았어요. 예, 왜냐면 그 봉대에 저희 그 오빠가 마양도에 있고 그 봉대 쪽에 있는 그 여자분이랑 선을 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직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예, 거기 이제 가족의 일하는 뭐 노동자, 예, 딸도 거기서 종사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선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 같은 것도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급이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된다고. 근데 마양도도 배급은 다 돼요. 배급은 다 주고. 예, 예, 탄 공급도 다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넉넉하지는 못하고, 네. 예, 이제 좀 빠듯하게. 빠듯하게. 그냥 뭐 예. 그럼 넉넉하게는 안 주지만 근데 예, 먹고는 잠수함 살게. 예. 타는 사람들은 공급이 또 특별 공급 주잖아요. 그 공군 조종사 레벨로 주잖아요. 그렇죠. 잠수함을 직접 타는 군인들은 공급이 엄청 좋죠. 네. 예, 7호 공급을 받는데 비행사가 8호 공급이잖아요. 근데 7호 공급이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고급 담배, 초콜릿, 버터, 그리고 쌀밥, 예, 잡곡밥은 잃지 않나요. 그리고 오리고기, 닭고기, 예, 고기는 항상 주고, 그리고 아무튼 기름도 늘 많이 공급이 됐었고. 육류도 줘요? 용유는 뭐 돼지고기 같은 건 명절 때 공급이 되는데 오리랑 닭고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리하고 닭. 가금류를 많이. 예, 그래도 예. 고기는 먹여주네요. 예, 고기는. 그래서 잠수함 군인들은 그렇게 훈련도 정말 빡세게 하거든요. 그리고 잠수함이라고 해서 작업을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걔네도 병실 공사나 이런 것도 해요. 자기네 살 병실은 자기네가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보면은 다 이렇게 약간 이제 북한 표현으로 개기름이라고 하나요? 예, 고기 먹은 얼굴. 예.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이제 뭐 체구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뭐 좋은 집안 애들을 뽑아오기도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이 뭐 영양실조나 이런 건 없어요.